네, 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한번 보고 제 투자의 관점이라든지 생각을 좀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코스피 뭐 제가 선은도 많이 그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자리가요. 그동안 여기 W 바닥을 만들어서 올려줬고 그 다음에 위에서 다시 또 내려오면서도 지지를 해주었던 2140포인트 언저리를 다시 한번 저항대를 맞으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물론 이전 저점보다는 분명히 위에서 다시 돌려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고점이 계속 고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하락의 추세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의미냐면요. 따지면 이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 알고 있지만 이 이평선 있잖아요. 이 파란색 이평선이 지금 122평선인데 이 122평선과 그 다음에 이 62평선도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결코 좋지 못한 자리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죠. 음봉이 이렇게 강하게 하나 둘 셋 넷 고점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라면 사는 자리는 아니죠. 이런 자리는 우리가 좀 손이 근질근질 하더라도 이런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참고로 지금 MACD 보시는 분도 있고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보조지표도 사실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지금 주가의 위치가 좀 살만한 자리인가 아니면 내가 좀 팔아야 될 자리인지 어떻게 될 자리인지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자, 골든 크로스 난 자리죠. 그다음 지금 데드 크로스 난 자리죠. 데드 크로스 난 자리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자, 이 고점에서 데드 크로스 난 자리 그렇죠. 이런 보조 지표만 보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좀 사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는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게다가 이 고점에서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내가 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죠. 코스닥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오늘 마이너스 0.69% 지금 현재 마이너스 구간 나오고 있는데 이 선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저점은 그래도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보고 싶었던 기 때문에 선을 한번 그어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굳이 보자면 고점을 떨어뜨리는 거는 하락의 모습이죠.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건 상승의 모습이고 근데 자 이전 저점을 여기서 지켜주는가 싶었더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주는가 싶었더니 오늘 다시 한번 더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물론 이전 저점에서 지금 잡아주느냐 못 잡아주느냐 그런 모양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저점을 고점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122평선이거든요. 122평선이고 그리고 현재 이게 62평선. 자, 62평선이 지금 여기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62평선을 122평선이 지금 깨면서 데드크로스가 난 자리입니다. 이평선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이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정배열에서 우린 사자 혹은 골든크로스에서 자자. 그죠? 이렇게 62평선이 122평선 돌파하고 21평선도 뭐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되면서 모여지면서 정배열되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사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별로 좋지 못한 자리입니다. 뭐 길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모아가면서 이전 저점은 어떻게든 지금 잡아줄 만한 그런 저점대 구간인 것 같아요. 왜냐 주봉을 봤을 때 코스피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의 주봉의 모습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인 저점에 지금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다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의 답습했던 그런 모양이죠.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이번에도 이제 이런 거를 뚫고 올라가느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봐야 될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자, 이 선을 잡아주는 저점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돌파를 시도하고 난 뒤에 강하게 치솟아 올랐죠. 자, 이번에도 다 왔어요. 사실은 다 왔는데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한 번 더 눌렀다가 또 이렇게 올리고. 근데 이게 문제는 주봉이라는 거죠. 주봉. 일봉이었다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요 기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데, 주봉이라는 거 봤을 때는 최소한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못해도 지금 7월 달에도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지수의 흐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9월이나 혹은 10월 정도는 돼야지 뭔가 조금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를 놈은 오르겠죠. 오를 종목이나 업종들 단기적인 테마 같은 것도 오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직딩이죠. 직딩이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해봅니다. 단기적으로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보면서 단타를 할 것인가.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게 꾸준히 1년 내내 될 수는 없다는 거는 저 스스로도 그거는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단기적인 상한가도 나오고요. 몇 개가. 그리고 단기 이제 급등하는 그런 테마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내가 나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지수가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특정한 자리, 이런 패턴이나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강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단어에도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끝까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마라톤과 같은 그런 투자, 그런 게 맞다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지수보다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시장 주도 업종을 공략해야 되겠죠. 이렇게 돌파하는 요럴 때. 그리고 이왕이면 실적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수급, 그러니까 기관이 꾸준히 바닥에 산다든지 외국인이 꾸준히 산다든지 이런 거를 사야 되겠죠. 자, 최근에 이제 제가 바라보는 좀 눈에 보이는 이제 공략해 볼 만한 업종이라고 한다면 테마죠. 자, 일본이 반도체 수출을 어떻게 한다? 규제한다 그러죠. 그래서 요 관련된 또 단기로 테마로 껑충 뛰는 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남북 경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동안에 많은 악재들을 다 이제 쏟아내고 이제 좋은 모양으로 가되, 이게 지금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막 급등이 나온다기보다, 예전처럼 급등이 나온다기보다 지금은 좀 모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손정어인가요? 뭐 한국 방한한다 해가지고, 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좀 끙충했죠. 근데 저는 손정희가 오기 전에, 온다 만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스마트 그리드 이제 관련 중에 이제 대장주죠. 옴니 시스템이 좀 자리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였기 때문에, 물론 제가 공략은 하지 않았지만 관심 종목으로 두고 꾸준히 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급등을 좀 올라가는 어떤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이런 뉴스도 어떤 재료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그리고 수급이 이렇게 몰리면서 좀 이렇게 자리가 좀 만들어진 그런 자리를 우리가 공략하는 게 맞겠다. 단기적으로 그렇고요. 자, 뭐 이런 애들은 사실은 일본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애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건지 그런 테마인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밖에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상한가 단기 급등하는 어떤 종목들, 그런 거 하나하나 어떤 기업들 보면서 나도 수익을 낼 수 있어 라는 그런 착각은 우리가 빠지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강하게 이제 상승할 만한 그런 업종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미래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직도 변함없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좀 강하게 오를 만한, 그리고 괜찮을 만한 그런 친구들을 좀 제가 보는데, 고점을 강하게 찍고 난 뒤에 다시 지금 바닥을 만들어서 지금 다시 돌려내는 그런 친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하고 있는, 보고 있는 그런 관심 종목들을 좀 공유하고자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P&E 솔루션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길게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양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하자면, 초보자님도 많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함께 좀 나눠볼게요. 자,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자, 주가가 일봉상 꾸준히 이렇게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이렇게 주가가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뭐 미국 주식은 지금 끝없이 올라가는 게 지금 보이는데, 한국 주식은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자리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상승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서 샀다면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다시 여기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오를 때, 그죠? 자, 여기서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사면 다시 밑에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나 그런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올라갈 때 살 때는 사실 사기가 쉬운데, 밑에서 이렇게 살 때는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공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귀한 목돈이기 때문에. 추세상 지금 현재 여기 더블 바닥 만든 것처럼 지금 여기도 더블 바닥 어느 정도 만들었고요. 지금 고점을 연결한 선 연결해 봤을 때 지금 여기를 돌파하고,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돌파하고 쭉 올라가듯이 지금 밑으로 떨어지다가 돌파하면 쭉 이런 형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만약에 실적이 바탕이 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이나 업황이면은 이거는 밑으로 더 여기를 깨면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실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봉상 볼게요. 제가 이제 주봉상으로 이제 쭉 이제 저점을 계속 그래도 올려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봤고요. 단기적으로 2017년 언제냐면 2017년 여기 꼭다리가 2018년 4월인데 2018년 4월부터 해서 이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보시는 바처럼 보통 고점에서 쭉 다시 흘러내렸다가 다시 돌릴 때는 보통 우리 반타작이라고, 해프 조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9,100원이에요. 자, 19,100원 나누기 2를 했을 때 9,500원이거든요. 자, 9,500원인데 지금 여기 어디요? 한 만원 선, 여기 지금 최하단선 한번 찍어보면은 9,800원이거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반 정도까지 찍어가지고 저점을 계속 떨어뜨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점을 떨어뜨리지 않고 지금은 다시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모양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훅 깼죠. 자, 저점. 자, 여기 지금 맞았죠. 다시 이게 저점을 이전보다 더 안 좋게 저점을 여기를 형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점을 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긍정적인 신호고, 그리고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을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살짝 지금 돌려줬는데,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친구가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는 어딘가라고 봤을 때
자, 여기는 지지해 준 자리였죠. 여기는 저항의 자리였고 저항의 자리고, 그리고 여기는 또 지지를 해주는 자리, 여기 또 지지를 해주는 자리. 그러면 이 자리가 거의 중간값이라고 봐도 될 만한 어떤 기술적인 자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자, 이 중간값의 하단 부분에 이 선을 터치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싼 가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접근해 볼 만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정적인 자리는 여기 상단을 돌파해서, 그죠? 상단을 돌파해서 퐁당 저점을 높여가는 요런 자리에 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모아가다가 돌파가 딱 나오면서 저점을 이렇게 올라갈 때 요런 자리에 사는 게 가장 안전한 자리이긴 하겠죠. 자, P&E 솔루션 한번 그냥 둘러보겠습니다. 어떤 친구인지. 자, 생산 설비 만드는 관련주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 다 읽어본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지금 한 179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컨센서스를 봤을 때 뭐 투자 의견은 스트롱 바이라고 해가 25,000원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추정 기간은 뭐 하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017년부터 해가지고 88억, 118억, 그 다음 172억, 올해 말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0억, 320억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업이네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적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아까 19,000원은 고점이었는데 지금 밑으로 떨어졌긴 했지만 지금 고점 대비 주가가 반타작되고 난 뒤에 퐁당퐁당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도 좀 공략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좀 볼만한 뉴스가 4월 특징주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네요. 보면은 투자 심리 회복이 기대된다. 그리고 중국 수주 증가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올해도 중국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6% 증가, 그 다음 영업이익은 46% 늘어난 172억으로 추정됩니다. 실적이 좋으면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이 되니까 충분히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나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P&E 솔루션이 작년 영업이익이 118억이 나왔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나왔고요. 전년 대비 34% 늘어났습니다. 매출액이 늘고 원가 절감으로 시켜서 손익구조에 개선됐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내가 이게 좀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뭐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살펴보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공략해서 좀 한번 수익을 낼 만한 자리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는 이 자리죠. 자, 지금 이 자리가, 자, 이게 이탈되면은, 이 추세선은 이탈돼 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좀 완전히 좀 정리를 했다가 다음에 다시 공략한다든지, 혹은 좀 더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량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돌릴 때 공략을 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중간값이라고 생각했던 이 자리 가까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은 충분히 한번 승산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을 좀 뚫어주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면 충분히 그때는 조금 더 안정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상 봤을 때 우상향하는 그런 자리가 계속 연출된다면은, 자,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올린 것처럼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겠나. 고점까지는 지금부터 한 뭐 40% 정도 최소한 수익권에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P&E 솔루션도 뭐 2차전지 관련 중에 괜찮은 친구죠. 그리고 수급은 뭐 요즘 어떤가요? 제가 여기까지는 보진 못했는데, 자, 6개월치를 한번 봤어요. 6개월치는 봤는데 지금 최근에 개인의 물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지금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수급의 모양입니다. 수급은 사실 매일매일 바뀌는 거고, 이게 하루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봤을 때, 그리고 2차 전지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 지원 확대라든지, 중국 정부의 어떤 전기차 보조금 차별 정책 같은 거 완화되는 거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충분히 한번 좀 공략해 볼 만한 2차 전지 관련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 봤을 때 전 또 상신 EDP가 또 보이더라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대비 반타작.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대비 선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대충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희한하게 딱 떨어지죠. 네,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봉상 추세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데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런 데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고점 대비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주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가를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공략될 수 있는데, 고점 대비 지금 반타작이 나왔고, 그리고 이전 고점이 지금 현재 현 저점을 지금 잡아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MACD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보조 지표 봤을 때, 그렇죠? 자, 여기 지금 50포인트인데요. 뭐 이거를 100% 신뢰하라고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보긴 봐요. 보긴 본다. 충분히 50포인트 이하에서는 우리가 한번 접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봉상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상 이제 고점을 연결한, 저점을 연결한 선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뒤에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을 연결한 선들, 저점을 연결한 선을 딱 연결해 보니까 약간 이런 우상향, 이렇게 저점이 조금씩 입구가 좁아지는 우하향의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8,300원이 고점이었고요. 반타작 한번 볼게요. 18,300원 나누기 2 그러면 9,150원이죠. 9,150원은 뭐 대충 요 자리인데, 반타작 살짝 더 깨고 지금 살짝 올렸죠.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락이 좀 이제는 멈추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는 게 저점이에요. 저점, 그리고 저점. 이제 이 저점이 더 여기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전 저점보다 지금 현재 저점이 여기 좀 높게 잡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이 고점을 연결한 선, 고점이 참 많은데 이 대충 이제 가장 많이 연결되는 선이죠. 게다가 지금 일봉상 62평선이 이 선과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어쨌든 자, 요런 자리를 고점을 연결하는 자리가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고 한 것 같고요. 이거를 돌파할 때, 이때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요런 모양이죠. 돌파하고 난 뒤에 아까 보셨죠? 그 P&E 솔루션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봉상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돌파하는 순간 쭉 올라갔고요. 아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오랜 하락 후에 돌파하고 난 뒤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상승의 초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최소한 퐁당 두 번의 정도 모양을 좀 보여줘야지 우리가 좀 안심이 되겠죠. 몰빵 금지라는 거는 주식에서는 불분율이고요. 지금은 여기 단기적 고점 나왔는데, 지금 이게 제가 그 매물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매물대 차트를 한번 그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상신 EDP는 매물대 차트를 한번 돌려보면 여기 지지해주고 저항이 되었던 12,000원에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거를 맞으면 항상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있는 악성 매물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번, 3번, 4번 뻥 이렇게 뚫어줄 수 있다. 다만 여러 번 이렇게 시도해서 한 번만에 돌파하지 못하고요. 다시 올라가더라도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혹은 한 방에도 뭐 누가 많이 산다면은 올라가긴 하겠지만 매물대는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물대가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16,000원짜리예요. 요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매물대 차트로 돌려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뭐 참고는 하고, 참고가 아니죠.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12,000원, 16,000원 여기 지금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런 즉슨 뭐냐, 12,000원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이게 다시 지지가 돼서 이 12,000원을 돌파한 후에는 12,000원에 가까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서 16,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략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박스권 매매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낙서를 많이 해서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제 생각은 이제 좀 이해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번 지워보고요. 자, 이미 돌파가 나왔어요. 이 친구는 이미 돌파가 나왔고, 자, 여기서는 지금 돌려주는 자리.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공략하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수급도 한번 볼게요. 6개월간 수급인데, 자, 개인의 모양, 개인이 움직이는 그 수급이랑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게다가 외국인도 계속 지금 팔다가 지금 어느 순간 지금 살짝 지금 여기서 지금 잡아주는 모양, 그리고 기관이 여기서 잡아주면서 매수를 꾸준히 해오면서 올라가는 모양, 이런 게 지금 보여지죠. 저는 매수를 할 때 항상 이제 180분 봉, 그러니까 좀 시가총액이 약간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급등락이 좀 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항상 이제 180분 봉을 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180분 봉을 보면은 조금 더 일봉상에서 보지 못하는 디테일함을 제가 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조지표도 좀 도움을 받고 그렇습니다. 자, 180분 봉을 한번 볼게요.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왠지 122평선을 제가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자, 뭔가 보이시나요? 보면은 자, 여기 밑으로 깨지고 난 뒤에는 저항의 모습을 보이죠. 다시 올라가다가 저항의 모습 보이고요. 올라가다 저항의 모습, 저항. 자,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가 되죠. 네, 지지가 되는 모양. 그러면 122평선을 가지고 얘가 좀 깐죽깐죽 움직이고 있구나, 뭐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자, 보조지표상으로 자, 하락의 추세에서는 건들지 않고요. 자, 만약에 얘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전 저점보다 높게 잡아주는 그런 모양이 보여진다면은 이런 상승의 추세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상승의 추세거나 혹은 이렇게 횡보의 모양을 보일 때, 그때는 그 RSI 보조지표 그리고 뭐 슬로우 보조지표 이 50 이하일 때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지금도 여기서는 공략이 가능한 자리였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우리가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다시 한번 퐁당 두 번의 저점을 한번 확인하고 공략을 해도 결코 늦지 않죠. 왜냐하면 고점까지, 이전 고점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게다가 상신 EDP가 만약에 수익이 계속, 실적이 계속 제대로 잘 나는 친구라면 충분히 한번 공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은 1,300억, 1,350억 정도 되고요. 자, 1,350억 정도 되는데
자, 영업이익은 2016년 적자인데 2017년 흑자로 전환되고 2018년부터는 영업이익이 157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57배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2019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뉴스를 한번 본다고 있겠어요, 그죠? 본다고 있겠어요만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친구도 한번 같이 좀 갈만한 그리고 고점 대비 반타작 됐으니까 한번 좀 올릴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분기 실적은 지금 현재 보여지지 않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은 좀 많이 올랐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작년 대비 156% 증가했고요. 종속회사의 실적 개선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매물대가 12,000원, 16,000원 정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12,000원은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결국에는 뚫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12,000원 정도는 한번 뚫어주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자, 지금부터 12,000원까지도 꽤 되죠. 한 10% 정도는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면 근데 가능하면 이 보조지표 이런 거 좀 보면서 최대한 좀 낮은 가격 좀 싼 가격에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애매하게 중간에 사면요 올라도 수익 제대로 못 내고 내려도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신 EDP 봤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지만 다른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좀 잘라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미 투자들 세력을 터는 개미가 될 때까지 좀 더 우리가 공부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우리가 예측하고 좀 더 맞춰가는 그런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